않다 하더라도 현재 과연 국가정보원이 북한 이슈로 그렇게 핫 이슈로 대해서 누가 봐도 민감한 이슈 말고 국가정보원이 또는 경찰이 또는 국방부가 의원을 상대로 해서 정보 브리핑을 하는가? 아까 우리 전원 교수님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초국가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위협한가에 대해서 과연 브리핑을 몇 번이나 하는가? 우리가 북한이 아닌 영역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그 정보의 활동의 필요성이나 우리 국익과 관련돼서 과연 얼마나 브리핑을 자주 하는지 정보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나와 있는 자료와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나중에 야권이나 또는 진보 어떤 언론이 어떤 부분에서 불쑥 나왔을 때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보기관들의 노력이 선행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는 범위라면은 그런 정보 활용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가 그렇게 명백한 오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정보위원회에서 판단 내린 겁니다만은 부시 행정부가 CIA나 당시 해외 정보를 수집한 부서들은 미국의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활동이 의심스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확실한 의심을 가질 만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했던 데가 어디냐?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원실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정보를 만들고 그게 CIA가 공동의 브리핑을 하고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에서도 나중에 테닛이 그렇게 분명히 지적했죠. 우리가 분명히 그 국방부의 정보가 의문이 있다라고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에 대한 왜곡이 결국은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 럼스펠드라는 국방부 안보 담당하는 정책 라인에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왜곡 내지 편파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정보 활동의 객관성이란 쉽게 무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정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운영자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보 공동체, 국정원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국방부의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서로와의 아까 좀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역외성, 서로 견제와 감독 또는 좀 더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논문이 그냥 간단하게 쓰여진 것 같지 않고 정말 깊은 연구와 또 고민 속에서 태동됐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민주적으로 정보기관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정보기관이 곧 국민을 위한 정말 친밀한 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고민하게끔 합니다. 동물의 비유는 하지 않았지만 이 순찰 때가 돼가지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화재 경보기가 울린 다음에라도 빨리 뛰어가야 되는지 돈이 좀 들겠지만 그래도 예방을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정보기관 역시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장무순 박사님의 좋은 발표였습니다.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